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섹터로 인입한 박상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정별로 제가 어떤 기업들을 커버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장비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그 전공정 플로우고요. 이제 좀 순차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정공정의 이제 PSK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PSK는 글로벌 1위 PR 스트립 장비 회사로 PR 스트립을 제외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신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건식 세정 장비라 해가지고 좀 최첨단 세정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세정이라고 하면 보통 액체로 이렇게 씻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회로 선폭이 이렇게 미세화가 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액체를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액체가 이 아래까지 침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로 액체를 쓰지 말고 그냥 플라즈마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를 부숴주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건식 세정 장비입니다. 이제 모식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플라즈마 같은 걸로 세정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체 세정 장비에서 건식 세정 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미세화 될수록 이제 습식 세정보다는 이제 건식 세정 장비의 그 침투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 굉장히 핫한 그 HPSP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HPSP는 그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제 HPSP 장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모스 구조라 해가지고 이제 메탈, 옥사이드, 여기가 산화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를 실리콘 옥사이드를 썼었는데 이게 실리콘 옥사이드가 굉장히 두껍고 또 이제 전하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제 하이K라 해가지고 고유전율 유전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이K 유전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하를 끌어당기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막을 쓰면서 생긴 문제가 이 실리콘과 계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 접촉면에 뭐 빵꾸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꾸를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면 전자가 이동을 할 때 방해를 받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도입된 게 이제 HPSP의 장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리 HPSP가 독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한 1,6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긴 하나 앞으로 이제 하이키 유전막이 더 도입될수록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HPSP 장비의 사용처는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검사 계측 쪽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정 다 좋기는 한데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저는 이제 검사와 계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파크 시스템즈의 장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원자 현미경은 말 그대로 이제 원자 단위의 작은 그런 파티클이나 이제 뭐 작은 물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고요. 이제 원리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만약에 여기에 뭔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침이 이 위에서 진동을 하다가 이 튀어나온 거를 미리 느끼고 이 위에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자와 원자 간에는 이제 뭐 끌어들이는 능력과 이제 밀어내는 청력이 있습니다. 이제 가까워지면은 밀어내고 이제 멀어지면은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원자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멀어지면은 다시 내려가고 내려오면은 다시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에서 진동을 하는데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위에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레이저로 이렇게 빛을 쏴줍니다. 그럼 이게 반사가 되겠죠. 그럼 이 반사된 빛을 레이저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모형을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이고요. 지금 현재 경쟁사로는 브루커와 옥스포드라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 브루커와 옥스포드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연구용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라인에서 쓰이고 있는 원자 현미경은 대부분 다 파크 시스템즈의 제품이라고 파악됩니다. 그 다음은 넥스틴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티는 미국의 KLA라는 광학 검사 장비의 선두주자의 제품을 좀 국산화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LA 제품으로는 브라이트 필드 장비라고 해서 10나노까지 볼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다크 필드라 해가지고 30나노까지 볼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매크로 툴이라 그래가지고 뭐 100에서 뭐 1000나노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이렇게 뭐 좀 큰 파티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넥스티는 이 다크필드, 30나노까지 볼 수 있는 다크필드라는 장비를 국산화한 업체고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크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반사된 이 반사광을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산란된 이 산란광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각도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패턴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사된 이 반사광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30나노까지 볼 수 있는 반면에 속도가 브라이트 필드 대비 빠르고요. 브라이트 필드는 10나노까지 볼 수 있는 대신에 이제 그 속도가 다크 필드보다 좀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비 가격은 거의 브라이트 필드가 다크 필드 대비 한 2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넥스티는 이 다크필드라는 KLA가 거의 한 90% 이상 독과점하고 있던 그 다크필드 장비를 국산화한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PSK 좀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SK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는 PR 스트립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글로벌 점유율로는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PR 스트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PR 스트립은 노광 공정에 꼭 들어가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광을 할 때 이 마스크의 패턴대로 빛을 투과를 하고 현상을 거치면은 이 부분이 녹아내립니다. 이 남색 이 도포막이 그 포토 레지스트라 해가지고 감과객이라고 합니다. 빛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빛이 닿고 현상 과정을 거치면은 녹아내리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렇게 녹아내리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패턴 모양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패턴 모양대로 깎는 작업이 식각 공정이고요. 그리고 이 식각 공정이 끝나면은 이 포토 레지스트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를 없애주는 장비가 PR 스트립입니다. 그런데 이 포토 레지스트는 주로 탄소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애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PSK 같은 경우에는 이 PR 스트립 장비뿐만 아니라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도 개발을 했습니다. 하드 마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래는 이 회색층이 없었는데 이게 계속 플라즈마 이제 낸드가 높아질수록 플라즈마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낸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깎아줘야 되는 공정이 있는데 낸드가 원래는 막 한 90층, 뭐 100층, 120층 이렇게 됐다가 지금 200단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에서 아래까지 뚫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뚫기 위해서 이제 그 플라즈마의 강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즈마가 높아지면 문제점이 뭐냐? 이 포토 레지스트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가 무너진다는 뜻은 위에서 봤을 때 그 길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식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면은 이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하드 마스크라는 더 단단한 층을 한번 쌓아 놓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하드 마스크고요. 근데 이 하드 마스크도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M사가 그러면 우리는 더 단단한 층을 넣을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뉴 하드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뉴 하드 마스크를 깎아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든 게 이제 PSK고요. 이게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PSK를 마지막으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장비사들이 어떤 장비를 만드는지 그리고 글로벌리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장비 업체들 말고 제 자료 보시면은 뭐 다른 소재나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적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